안녕하세요. 하이파이 클럽 한창원입니다. 오디오 딥다이브 설계를 보이면 음질이 보인다. 앰프 편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앰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출력 숫자죠. 100W, 200W, 300W. 하지만 이 출력 숫자는 볼륨의 여유일 뿐 소리의 본질을 설명하지 못한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진짜 소리를 결정하는 것은 전류의 질과 타이밍 그리고 출력단의 구조라 할 수 있는데요. 전류가 어떻게 흐르고 그걸 앰프가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진짜 음질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앰프가 소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설계의 언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 설계입니다. 전원 설계의 차이가 다이내믹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전원부는 앰프의 심장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류가 부족하면 음악은 느슨해지고 가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류에 여유가 있으면 리듬감이 살아납니다. 첫 번째, 트랜스포머 용량입니다. 리니어 트랜스포머는 음의 밀도를 만들고 용량이 클수록 순간적인 전류 공급 능력이 커진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V 트랜스를 쓰는 앰프 A는 저역이 단단하고 무게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SMPS 전원을 쓴 앰프 B는 스피드는 빠르지만 소리가 다소 가벼울 수 있습니다. 즉 전원부의 크기는 저역의 심장 박동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리니어 전원과 SMPS 전원부 중에 어떤 것이 좋은 음질을 내줄까요? 정답은 리니어 전원이나 SMPS 전원부 상관없이 전원부 설계가 잘 된 앰프가 좋은 소리를 내줍니다. 즉 전원부 방식이 아니라 설계자의 능력, 설계자의 철학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잘 설계가 된 앰프는 두 방식의 장단점을 잘 커버해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앰프에서 또 중요한 건 커피스터 용량인데요. 커피스터 용량이 커야 음악의 피크에서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용량이 작으면 피크 다이내믹이 무너지고 소위 말해서 엷은 소리가 납니다. 앰프 A의 800 마이크로페럿의 캐피시터 용량은 넉넉한 호흡일 수 있고요. 앰프 B의 4만 마이크로페럿의 용량은 빠른 숨이지만 짧은 숨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원 노이즈인데요. SMPS 전원은 고주파 스위칭 노이즈를 만들어서 이 노이즈가 아날로그 스테이지로 들어가면 음의 잔향이 짧아지고 배경이 뿌옇게 변하는 이런 음질적 단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SMPS 전원은 이런 스위칭 노이즈를 많이 줄여서 굉장히 좋은 음질을 내주는 그런 SMPS 전원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리니어 전원은 이런 노이즈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응답 속도는 느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 선택은 밸런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속도냐 정숙함이냐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가 그 브랜드의 음질 철학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앰프를 들 때 정숙함을 느끼거나 소란스러움을 느끼는 것, 그 원인은 전원부에서부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출력단의 구조와 피드백인데요. 피드백의 양이 음의 온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전원부가 심장이라면 출력단은 그 에너지를 보내는 근육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는데요. 앰프의 증폭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정도 둘 수 있는데요. A 클래스, AB 클래스, 그리고 D 클래스 방식입니다. A 클래스 방식은 전류가 항상 흐르는 방식으로 투명하고 맑은 음이 장점이고요. AB 클래스는 A 클래스와 B 클래스를 절충한 방식으로 밸런스가 좋고 효율적인 앰프라 할 수 있고요. D 클래스 방식은 스위칭 방식으로 중립적이고 빠르지만 다소 차가울 수 있는 증폭 방식이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클래스 A는 항상 전류를 흐르게 해 신호의 연속성이 완벽하지만 열이 많이 나고 효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고요. D 클래스의 경우 효율은 높지만 미세한 스위칭 노이즈와 위상 불안정 등으로 음질이 다소 무미건조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완벽한 클래스는 없습니다. 어떤 균형을 선택했느냐가 브랜드의 사운드 DNA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앰프에서 이 피드백 얘기도 빼면 안 되는데요. 이 피드백 회로는 오디오의 필요악이라 할 수 있죠. 피드백은 출력 오차를 되돌려서
왜곡을 줄이는 방법인데요. 문제는 과하면 소리가 다 죽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NFB를 많이 걸면 측정치는 좋지만 음악은 건조해지고 차가워집니다. 반대로 로우 네거티브 피드백 설계는 왜곡은 조금 늘지만 음의 온기와 자연스러운 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설계가 되지 않은 앰프에 이 네거티브 피드백을 너무 적게 걸면 소리의 밀도가 떨어지고 엷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THD나 SNR, 댐핑 팩터 이런 수치는 좋은데 음악이 심심하게 들린다면 그 앰프는 네거티브 피드백을 과도하게 걸어서 그 수치를 높이고 낮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앰프에서 이 풀밸런스 설계도 꼭 해야 되는데요. 풀밸런스 설계는 한마디로 전류의 대칭이 만들어내는 정숙함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데요. 풀밸런스 구조는 신호의 좌우 대칭을 유지하며 전류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한쪽이 플러스를 밀면 다른 한쪽이 마이너스를 동시에 끌어줍니다. 이 대칭성 덕분에 커먼 모드 노이즈가 자연스럽게 상쇄되는 방식입니다. 즉, 같은 전류 경로 안에서도 좌우 플러스 마이너스가 완벽하게 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 불필요한 노이즈나 전위 변화가 풀밸런스 설계에서 사라지는 게 풀밸런스 설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건 없죠. 풀밸런스 앰프는 내부 회로가 2배로 복잡합니다. 입력 부분부터 출력 부분까지 모든 신호를 서로 반대 위상의 신호를 병행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노이즈 억제력이나 음질적으로는 탁월하지만 여기서 생기는 첫 번째 한계는 비용입니다. 회로가 2배로 늘어나니 부품 수와 보드의 면적, 전원부의 용량도 모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부품의 편차, 베리에이션입니다. 좌우 채널, 플러스 마이너스 라인, 각각의 트랜지스터나 저항, 커패시터가 완벽하게 동일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단 1%의 편차도 위상이나 시간 응답의 균형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풀밸런스 설계를 구현하려면 모든 소자를 페어 매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품 매칭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소리는 무너지고 언밸런스 설계 앰프에 비해 음의 투명도나 유연성, 순도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설계된 풀밸런스 앰프의 경우 뛰어난 정숙함과 정교함, 그리고 와이드한 다이나믹 레인지를 구현합니다. 단순히 좋은 설계가 아니라 비싼 설계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풀밸런스 앰프들이 대량 생산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앰프 뒷면에 밸런스 단자가 있다고 해도 풀밸런스 앰프의 설계는 아닙니다. 심지어 제조사에서 풀밸런스 설계를 했다고 해도 전체 풀밸런스 설계가 아닌 부분적 설계를 풀밸런스 설계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풀밸런스 설계에 음질까지 뛰어난 앰프는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럼 여기 가상의 두 앰프를 놓고 설계의 차이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앰프 A는 리니어 전원 500VA의 트랜스포머에 8만 마이크로패럿의 커피스터 용량을 갖고 있고, 앰프 B는 SMPS 전원에 4만 마이크로패럿의 커피스터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증폭 방식은 AB 클래스와 D 클래스 방식이고요. 댐핑 팩터는 A 앰프가 200, B가 800, 무게는 A가 18kg, B가 8kg. 그래서 이 숫자만 보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음질은요, 앰프 A는 밀도 있고 유연한 음, 자연스러운 배음이 나오는 그런 앰프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고, 앰프 B는 스피드가 빠르고 정확한 소리를 내지만 다소 건조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는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앰프 A는 전원 여유가 크고 피드백이 적습니다. 따라서 소리가 두껍고 잔향이 잘 나오며 중역에 온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앰프 B는 SMPS 기반의 클래스 D 설계로 응답이 빠르고 해상력이 좋지만 잔향이 짧고 소리가 다소 메마를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차이는 측정치가 아니라 전류가 흐르는 방식과 피드백의 강도 차이에서 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앰프의 설계 요소별로 소리 경향을 한번 예측해 볼 수는 있는데요. 일단 트랜스포머의 용량이 크다는 것은 전류의 여유가 풍부하고 그래서 저역이 깊고 힘있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 예상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음의 스피드가 좀 느릴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커피스터 용량이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의 유지 시간이 길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음의 득괴감과 자연스러운 잔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안에 들어가 있는 개별 용량에 따라서 음의 스피드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피드백이 많다는 얘기는 왜곡은 낮고 정확도는 올라가지만 건조하고 다소 답답한 소리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고요. 피드백이 적다는 것은 자연스러움이 올라가고 음악적으로 따뜻하지만 음의 밀도가 다소 엷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임피던스가 낮다는 얘기는 스피커에 대한 구동력이나 제어력이 좋고 음이 단단하고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다고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출력 임피던스가 높다는 얘기는 감쇄가 완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운이 풍부한 부드럽고 따뜻한 음을 만들어내는 앰프다. 이 정도로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합을 해보면요. 대용량 리니어 전원부의 클래스 A 증폭 방식이다. 그러면 이 앰프는 밀도가 좋고 무게감이 있는 따뜻한 톤의 음질을 내주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SMPS 전원부를 가진 클래스 D 앰프의 네거티브 피드백이 많이 걸린 앰프는 정확하고 속도도 빠르지만 다소 차갑고 건조한 음이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클래스 AB 증폭의 최소한의 네거티브 피드백과 듀얼 모노 구조를 갖고 있는 앰프다 했을 땐 이 앰프는 음의 밸런스, 중립적인 음색을 추구한 그런 음질을 내주는 앰프구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설계를 보면 음질과 음색, 리듬의 성격이 예측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앰프는 스피커와 매칭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앰프 매칭을 할 때 핵심은 출력이 맞느냐가 아니라 전류의 성격이 내가 갖고 있는 스피커와 맞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스피커의 최저 임피던스가 3옴 미만이라면 앰프의 전류 응답력이 충분해야 합니다. 출력이 높은 클래스 D 앰프라도 전원부가 약하면 스피커의 구동력이 떨어질 수 있고, 클래스 A라도 트랜스포머의 여유가 없으면 저역의 제동력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구동이 까다로운 스피커라면 전류의 여유가 큰 전원부를 가진 앰프를 골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스피커가 요구하는 구동력의 앰프를 맞춰야 되는데요. 감도가 90dB 이상인 스피커에서는 저출력 앰프로도 충분히 울릴 수 있고, 이때 전류 응답이 빠른 앰프일수록 음의 입자감이라든가 해상도, 공간감이 잘 표현되게 됩니다. 반대로 감도가 낮은 스피커에서는 전원부 용량이 큰 앰프가 유리합니다. 즉 출력이 아니라 전원 공급의 여유와 속도, 이 균형을 맞추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색에 따른 매칭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음색이 차가운 스피커는 네거티브 피드백을 최소한으로 건 클래스 A 앰프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음색의 경향이 따뜻한 스피커는 잘 만들어진 클래스 D 앰프와 매칭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립형 음색의 스피커는 A 클래스나 AB 클래스의 리니어 전원 구조에 따뜻한 음색을 내주는 그런 앰프가 더 매칭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이걸 제가 음향의 조화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해상력이 좋은 스피커면은 질감이 좋은 앰프를 매칭을 하고, 질감이 좋은 스피커면은 해상력이 좋은 앰프를 매칭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좋은 앰프는 전류를 잘 다루는 앰프가 좋은 앰프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고요. 그 흐름 안에서 설계자의 철학이 있고 그 철학이 사운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랜스포머의 크기, 증폭 방식, 피드백의 의존도, 전원 구조 하나만 봐도 그 앰프가 따뜻할지 차가울지, 사운드 스테이지가 넓을지 좁을지 그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편에는 설계를 보면 음질이 보인다, 스피커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의 임피던스, 네트워크, 위상, 인클로저의 구조가 음의 공간과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이파이 클럽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